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슬픈 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린 BMW 영업사원, 관련된 뉴스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죽음으로 내몰린 영업사원,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름 돋는 갑질 시스템, 얼마만큼 소름 돋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해당 영업사원은 괴로워했을까? 수입차 영업사원에 대한 A부터 Z까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자 최신 뉴스입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미수금 어떻게 할 거냐? 영업사원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 구조,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바리안 모터스, 뉴스에 나왔으니까 명칭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모터스는요, BMW 브랜드입니다. BMW 딜러사 중에 하나인데요. 바바리안 모터스의 많은 지점 중에 한 지점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영업사원들이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알려면요, 가장 먼저 국산차하고 수입차 판매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국산차는요, 상담 계약, 차량 출고 그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하고 계약하고 차량 출고까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걸렸으면 수당을 받는 데까지는 처음에 계약하고 4달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수입차나 국산차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사가 대리점 대표한테 돈을 주고요, 대리점 대표가 영업사원한테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산차 영업사원은 월급이 없습니다. 다 개인 사업자예요. 여기서 지점하고 대리점이 좀 나눠지는데요. 지점은 아예 번외로 하고 대리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차 대리점 직원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고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단 말은 뭔 말이죠? 내가 번 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량의 금액이라든가 할인, 이런 것들은 영업사원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격, 똑같은 할인, 이 아래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영업사원이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게 그럼 수입차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국산차에서는 영업사원이 현금을 고객한테 주는 행위는 원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걸려서 적발이 되면 그 순간 그 영업사원은 잘립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묵인해주고 있고, 지금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산차하고는 조금 달라지죠. 수입처, BMW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MW 코리아입니다. BMW 코리아가 각종 딜러사에 차량을 쉽게 얘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딜러사에서 많은 영업사원들이 차를 판매를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국산차와 가장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차량 가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딜러사별 상이해집니다. 여기서 딜러사별 상이의 가장 큰 이유는요, 영업사원 개개인의 수당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번 뉴스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건데요. BMW는요, 그리고 국산차하고 다른 게 기본급이 또 있습니다. BMW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저시급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4대 보험 띄고 나오는 그 정도를 기본급으로 주고 있고, 벤츠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벤츠보다 자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회사가 시키면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근본적인 차이들이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1번. 차를 파는데 왜 미수금이 발생을 했을까? 지금 첫 번째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미수금 어쩔 거냐, 이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를 파는데 어떻게 하면 미수금이 생길까? 기사의 본문입니다. 자신의 수당으로 고객 할인금을 지급하는 업계 관행에 내몰리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수입차에서 할인이 딜러사별 상이하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돈을 내뱉는다, 내 수당을 내뱉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내 수당을 고객 할인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게 같은 이야기고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금액을 영업사원이 회사에 지불한다. 차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90만 원을 고객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만 원을 영업사원이 회사에 입금을 한다. 회사에 입금을 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회사가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 되는 건데요.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MW 코리아가 1억짜리 차가 있어요. 그러면 공식으로 프로모션을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깎아드립니다. 그러면 딜러사에서는 1,000만 원 할인된 가격 9,000만 원에 차량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딜러사는 또 지네 마음대로 조금 더 내 이윤을 줄이고 할인을 더 해요. 그래서 제가 딜러사별로 할인이 상이하다고 한 거예요. 딜러사 할인이 200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업사원은 8,800에 이 차를 팔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더 할인이 많은 그러한 영업사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사원이 내 돈 100만 원을 더 내뱉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은 8,700만 원의 차를 사게 되는데 공식 할인, 딜러사 할인, 영업사원 할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고객 구매 가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8,800만 원짜리 차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낸 돈은 8,700을 냈어요. 지금 보시면 8,7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 어디서 냈냐? 영업사원이 100만 원을 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고객은 모르죠. 고객은 그냥 나는 100만 원 할인 받았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업사원이 회사에 100만 원을 찍기로 한 겁니다. 차량이 출고되고 수당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당을 이용해서 회사 미수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함정이 발생을 합니다. 내 수당을 아득히 넘어서는 할인을 강요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차를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다시 조금 돌아가서 국산 차에는 있고 수입 차에는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분기 수당, 블라인드 수당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러한 수당들을 좀 타먹으려면 대수가 몇 대 이상 채워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내가 이번 달에 판 차들이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뭔가 차를 더 팔아야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대수를 찍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내 돈은 박았고 다음 달에 수당은 적어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대 엄청 크게 손해보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판매되는 차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나는 회사에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미수금이 쌓여간다 이겁니다. 회사에서는 돈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겠죠.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미수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미수금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차를 파는데 미수금이 생기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조기 출근 야근 강요, 막강한 상사의 권한. 수입차 같은 경우에 상사의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 나온 카톡 대화 창입니다. 보시면 아침 8시 2분에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 8시 9분에 팀장님 인증 늦어 죄송합니다. 금요일 8시 전에 출근했고 시승차 같이 해주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8시 3분에 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시 44분에 카톡을 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가 늦어 10분 정도 늦게 출발해서 8시 10분경 도착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카톡 내용이 유출이 됐습니다. 제보를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안 매일 출근 인증샷을 하게 했다. 왜? 뭔가 상사가 보기에 미운 짓을 한 거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9 to 6,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벌을 받는, 이 말 자체가 진짜 웃긴데요. 벌을 받는 기간 한 달 이상 매일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 당연히 추가 근무 수당은 없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무리 직장 상사라지만 시킨다고 이걸 해. 나 같으면 가서 귀싸대기한테 쳐 돌려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지점장이 있고요. 그 아래로 팀장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각 팀장들은 이거는 여러 딜러사, 여러 지점마다 다 제각각이지만 5명에서 6명의 팀원을 팀장이 아래 두고 있게 됩니다. 저는 편의상 A팀, B팀, C팀, D팀 4개의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A팀 같은 경우에 팀장이 있고 그 아래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직을요 팀별로 씁니다. 수입차는
A팀이 오늘 당직을 서요. 그러면 팀원이 5명에서 6명, 팀장까지 한 7명 정도가 됐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누가 이 손님을 맞이할 것이냐?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누가 이 손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 순번은 철저하게 팀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팀장 눈에 벗어났다. 팀장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됐다. 나는요, 당직으로 고객 얼굴도 못 봐요. 고객하고 인사도 못 합니다. 고객을 당직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얻죠? 수입차가 내가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 들고 홍보하고 어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닌다고 덤퍽덤퍽 계약이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자동차란 물건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당직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팀장의 권한이 최고다. 이러한 팀장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8시에 출근해. 그러니까 찍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이 순간을 넘겨야 내가 다시 돈을 벌기 때문에 지점장 또는 팀장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당직은 섭니다. 하지만 고객 응대 기회를 주질 않아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미수금이 있어요. 에이씨 더러워 하고 때리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수금은 있는데 고객 응대를 하지 못하니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충성,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고 아주 소름 돋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왜 팀장의 권한이 막강한지, 무엇을 인질로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3번. 숨통을 조여오는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판매를 막는 그러한 행위인데 이거 역시 갑질로서 아주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금지 조항들이 있냐? 자, 이거 역시 제보된 그러한 카톡 내용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탁해 금지, 협의권 문의도 금지, 카드 금지, 나갈 거면 나가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대답해야지. 그냥 제발 나가. 부탁인데 사람 우라통 터지게 하지 말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으니까 나가라.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니면 뭐야? 야, 대답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참. 야, 이게 진짜 미수금이 있고 사람이 뭔가 내가 이렇게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니까는 이런 온갖 멍청한 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본문, 기사 본문을 한번 볼게요. 카드 금지, 탁해 금지, 협의 금지.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카드 금지. 각종 할부, 우리가 할부를 할 때 우리카드, 신한카드 여러 가지 할부사들이 있습니다. 은행권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금리가 낮은 어떤 할부사를 컨택을 하면요. 해당 할부사의 자사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객은 금리가 낮은 어떠한 카드를 이용을 해서 할부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 금지네? 고객은 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현금으로만 내야 돼. 이러면 그 영업사원이 차를 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팔지 않습니까? 할부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주고 차를 사겠대요. 나는 할부가 필요 없어. 올 현금이야. 캐시백이란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차를 사게 되면은 내가 결제한 금액의 1에서 2% 사이의 돈을 돌려주는 캐시백이란 제도를 카드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내 고객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이 나한테 차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자, 카드 못 쓰게 한다. 두 번째, 탁해 금지. 이게 뭐냐면요. 매달 할부사마다 금리가 다 달라요. 이번 달은 우리카드가 금리가 낮았고 다음 달은 신한카드가 금리가 낮았고 이렇게 할부사마다 금리가 다른데 보통 수입차는요. 자사 캐피탈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사 캐피탈을 이용을 하면 내가 할인해 줄 수 있는 폭을 좀 더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수입차 살 때 대부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BMW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MW 파이낸셜 코리아 여기 상품을 쓰면은 추가로 100만 원, 200만 원 할인을 해드리겠다. 안 쓰면 이 할부를 쓰지 않으면 할인을 못 해드린다. 이러한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고객이 다른 할부사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고객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요. 야, 나 니네 할부 안 쓸 거야. 나 다른 회사 거 할부 쓸 거야. 그런데 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영업사원은 이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오로지 우리 BMW 캐피탈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고객이 이 영업사원한테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지 않습니까? 자, 탁해 금지. 이래서 이것도 차를 못 팔게 막는 행위고요. 협의 금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딜러사마다 할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이 왔어요. 저기 딜러 양반, 내가 어디 다른 그 BMW 파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500만 원 할인을 해준대. 그런데 여기는 300밖에 할인을 안 해주네. 어떻게 좀 못 맞춰주나? 그런데 이번 달 이 차 한 대가 절실해. 여기 지점도 이 차 한 대를 무조건 내보내야 돼. 그러면 뭔가 지점 내에서 협의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다른 데는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반반씩 부담해서 이거 차 한번 내보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인 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협의조차 금지시켜버리겠다. 협의 금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같은 매장 내에서도 나만 할인을 더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카드 금지, 탁해 금지, 협의 금지. 이거는 대놓고 차를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돈을 벌 수 있는 군역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영업사원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수금은 있지. 차를 팔아서 미수금 갚아야 되는데 차를 못 팔게 틀어 막아버리지. 그런데 돈 갚아야 되지. 악의 고리죠. 그 안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라, 늦게 퇴근해라, 욕을 하지, 갑질을 하지, 많은 직원들 앞에서 막 본인 욕해버리지. 이런 거를 다 견딜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게 이번 BMW만 있었냐? 아니죠. 벤츠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벤츠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같이 제보가 돼서 기사를 통해 유출된 그런 카톡 내용인데요. 지금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입니다. 팀장이 자기 팀원한테 내 거 구두 수선해놨냐? 아이고 까먹고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미친 거 아니야? 팀장의 존재감이 뭐 X 같네. 막 이 X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 내일 죽자. 넵 하고 내라고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너도 내가 뭐 졸라 우습냐? 아 이게 그다음부터 욕이라서 이거 유튜브에서 좀 제재를 가할까봐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람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해도 팀원은 넵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팀원이 팀장한테 이토록 꼼짝할 수가 없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2025년 맞나요? 이러한 키워드를 잡았는데 직원이 죽었고요. 지점장이 해당 죽은 직원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미수금 어떻게 할래? 아 이게 제일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뭐 시스템이 잘못돼서 미수금이 있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진짜 1000번 만번 다 제쳐두고 생각해서 아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미수금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래서 일을 했죠. 해당 직원이. 그런데 이러한 미수금을 인질로 삼아서 욕설을 하고요. 조기 출근시키고요. 야근시키고요. 온갖 갑질이 난무를 했습니다. 무엇을 인질 삼아? 미수금을 인질 삼아서. 이게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 진짜. 이러고 끝났냐?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탁해 금지, 카드 금지, 협의 금지와 같은 영업에도 방해를 줬다. 미수금을 상환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고 못 살게 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지점장이 미수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소름 돋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어디에서? BMW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예, 이건 뭐 뉴스에서 정확히 나온 브랜드와 이름이니까 밝혀도 되겠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직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래요. 뭐 다 어떻게 박수 받고 꽃길만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직종에 상관없이 정말 최소한의 인권은 서로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경제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GDP가 전 세계 10위네 14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OECD 가입 국가에서 이런 식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경제는 성장을 했으나 우리의 내면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뉴스의 자세한 그 속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